네, 이번엔 새로 국회의원이 된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날 같이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된 분이죠. 조은희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지 일주일 지나셨는데요. 어떻게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서초 구민들과 또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사무실은 그저께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저께. 예. 네, 이제 컴퓨터나 사무실 직기 등을 막 설치한 상태고요. 적응이라는 것이 또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적응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서진은 다 꾸리셨어요? 아직 다 못 꾸렸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배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되었습니다. 아, 지금 빈 곳이 거기여서 거기로 배정이 된 겁니까? 아, 사실은 저는 가고 싶었거든요. 아, 외통일을? 평소에는 근데 다선 의원들이 가시니까. 네, 그렇죠. 저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운 좋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아, 외통일을 네. 그러니까 희망하셨어요? 왜요? 네, 저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강화가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윤 당선인께서 또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예. 네, 모두의 친구는 또 어느 누구의 친구도 아닌데 그 외교는 당당하게 안보는 튼튼하게 그렇게 갈 때 국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오는 5월 되면은 아마 이제 그 하반기 그 원구성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럼 그때도 외통일을 희망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저한테 기회가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운이 좋아서. 네. 네. 그게 이제 기회가 안 오는 게 초선의 비애인가요 그러면? 초선이 돌이라고 해야죠. 비애라기보다. 알겠습니다. 네. 국회에 가니까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방도 다른 분이 다 하시고 남는 거 제가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전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다음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현안이었을 때 오히려 부총리급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난 다음인데 여가부 폐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역사적 소명을 다해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그때 말씀하셨던 지론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제가 현재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네. 작년 8월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과 또 이런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네. 저는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유를 여러 번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여가부가 마치 안티 여가부로 느껴질 정도로 반여성적 태도를 보여서 네. 스스로 좀 존립 가치를 잃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안은 무엇이냐? 네. 여가부를 그러면은 없앤다 그러면 여가부의 긍정적 기능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대안을 네. 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모델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고민했던 독일의 케이스를 봤어요. 네. 독일에는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가 저출생 정책을 포함해 생애 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가족 인구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거기에 장관 1명, 차관 3명을 둔 아주 메머드 부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이 데드크로스가 지금 3년째 되고 그래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또 다양한 가족 문제, 구체적 개별적 문제에서 젠더 불공정 문제 이런 것을 다룰 부처나 정부 내 기능이 필요하고 또 그 중요성에 비춰 책임자는 부총리급으로 오히려 격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1년 전부터 제 소신이었습니다. 예. 네. 그 말씀을 하신 거다 이런 거고요. 현재 여가부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예. 부동산 문제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이제 그 서초구청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거기다가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2030 플랜이라고 하는 걸 내놨지 않습니까? 네. 이걸 좀 종합해서 한번 좀 그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동산 시장이 이 두 가지 요인이 만약에 이제 시행에 들어가면 어떻게 작동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제가 아직 그걸 전문가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또 서울 시민께서 그 부동산 정책 실정을 심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또 그 세금 폭탄이 국민 고통을 가중시켰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은 정권 교체로 이어졌는데 네. 이런 민심은 제가 2년 전에 재작년에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해야 된다고 예, 예. 주장했을 때부터 제가 그 민심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런 민심이 표출됐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또 대선 막바지에 그 현수막을 곳곳에 용적률 100% 상향 이렇게 곳곳에 걸었는데 예. 그게 믿음직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 이 부동산 정책은 일단은 주택 정책은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고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규제 완화, 용적률, 검토율 상하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발표한 2040 플랜에 따르면 이제 한강변 아파트였던 그 층수 제한도 이제 풀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면 또 집값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단기간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한강변을 35층으로 제한한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였다.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 예. 35층으로 제한하면 예. 성량값 아파트가 재현되거든요. 근데 이 높이 제한을 풀면 예. 오히려 높이 가고 녹지가 많이 있음으로써 예. 아주 도시의 디자인 라인이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더 좋아지고 또 그것 자체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예. 거기서 나오는 이제 개발 이익은 또 다른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층수 제한 푼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예,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아마 이제 네. 이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전망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강남발 재개발 재건축이 인근 지역 강남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과거 같은 뭐 버블세븐 지역이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게 여파가 미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빚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이런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박원순 전 시장님 10년 예. 또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 교사를 삼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집 가진 사람은 더 좋아지고 이게 네. 버블이 될 거다. 그런 우려 때문에 예. 계속 정책을 발표하고 그러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 전국의 집값이 다 오르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그런 이제 이 억누르는 이념적으로까지 비치는 그런 식으로 너무 경직되게 하면 오히려 네. 공급이 안 되고 네. 집값이 더 오르고 세금이 더 오르게 된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맡기되 신혼부부나 또 청소년들에게 대해서는 LTV 규제를 네. 아주 90, 80%까지 푼다든가 네. 또 1주택 시효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대출 규제를 70%로 다주택자와 차등 적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인수해서 정리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제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쪽에서 억눌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고 네. 그렇다고 또 풀어갖고 너무 과열돼도 문제고 그렇죠?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점을 어떻게 네. 찾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부동산 대통령과 예, 예. 네. 대통령과 서울시장 이게 원팀이 되니까 네. 또 좋은 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세제 방향도 좀 옳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통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네. 이제 이 과표 기준을 그러니까 다시 돌린다든지, 내지 아무튼 뭐 동결하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맞는 방향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네. 또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서 가만히 있는데도 세금이 부담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보유세
살면 양도세.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한 이 세금 부담을 완화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향 또 그 양도세를 조금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드렸던 이야기가 이제 새 정부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확실하게 보고 뭐를 한다고 거래 절벽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부동산 정책이나 예. 모든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일관성 있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그 문재인 정부처럼 28번이나 발표하지 말고 이제 서울시의 주택 담당 공무원들이 인수위에 파견된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인수위 때부터 예측 가능한 정책들이 네. 국민들에게 청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국회 외통위원을 모시고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쭤봤네요.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외교 통일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인터뷰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좋은 하루 고맙습니다. 되세요.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